안녕하세요, 피크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매트를 4년 동안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층간소음 매트는 제 영역이 아니라 제 아내, 우리 PD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PD님과 함께 대화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브랜드 선택부터 왜 이 제품으로 했는지 장점, 단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우리가 이 층간소음 매트를 이제 고르게 됐잖아. 사실 뭐 내가 크게 신경 쓴 건 아니었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선택했는지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 요즘에는 접이식도 있고 그리고 시공하는 것도 있고 왜 우리는 시공 매트로 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접이식 매트랑 시공 매트의 장단점이 사실 너무 분명하게 존재하거든. 접이식 매트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할 때 그냥 접어서 치운 다음에 이제 바닥을 청소하기에도 또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접이식 매트를 많이 선호를 하기도 하는데, 또 반면에 이제 주변에서 아기 키우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접이식 매트를 처음엔 하나를 산대. 근데 점점 커가면서 아기의 활동 반경이 커지면서 넓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똑같은 거를 또 추가로 사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엔 이게 매트다 보니까 변색이 되잖아. 그러면 똑같은 걸 또 샀을 때 이게 절대로 색깔이 같지 않을 거라는 거지. 하얀색을 샀는데 그 다음 거 샀을 때는 새 거는 하얀색이야. 근데 원래 쓰던 거는 누리끼리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덕지덕지한 나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배제를 했고, 그게 제일 첫 번째고, 인테리어적인 측면이랑 이제 상통하지. 나는 아기가 있어도 집을 깨끗하고 예쁘게 꾸미고 싶었는데 접이식 매트는 거기랑은 나랑 안 맞았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강아지도 있잖아. 바닥이 마룻바닥은 미끄럽다 보니까 강아지들 슬개골에도 안 좋은데 매트가 있으면 어쨌든 우지도 편하게 쓰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시공 매트를 해야겠다. 비싸지만 길게 봤을 때는 효과를 보겠다 라고 해서 사실 골랐던 이유가 크지.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접이식 매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금액은 저렴하지만 아기가 점점 활동 반경이 늘어날수록 이거 연결해서 붙이게 되면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시공 매트의 경우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 효과가 좋고, 그리고 특히나 강아지까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시군요. 그러면 이 시공 매트에도 다양한 제품이 있을 텐데 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는지, 우리가 쓰고 있는 브랜드가 우리 제품은 지금 파크론의 제로블럭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크론 제로블럭의 펠라토라는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브랜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봤는데 샘플을 보내줘요. 어떻게 보내주냐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지. 그러면 그걸 선택을 해. 그 샘플을 쬐끄맣게 잘라서 보내주는 거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촉감을 만져보고 뭐 두께감을 보고 디자인이 그냥 이런 느낌이고 인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패턴의 그림과 뭐 두께감, 소재감 이런 걸 보라고 이제 보내주더라고. 시공 매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하고 1, 2년 쓸 게 아니잖아. 돈을 투자했으면 오래 써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장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그걸 바닥에 여러 개를 다 갖다 놓고 발로 밟아보고 봐도 모르겠는 거야. 감이 안 와. 매장이 있는지를 찾아봤어. 제일 먼저. 근데 우리 집 근처에 파크론 매장이 있는 거야. 쇼룸이. 디자인도 여기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우리가 설치할 때는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대리석 패턴이 너무 많았거든. 그렇거나 아니면은 아무 디자인 없는 그냥 하얗고 닝닝한 이런 디자인이 있거나. 근데 우리 집에는 패턴이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쇼룸도 있었어. 그래서 가서 방문을 한 거지. 여기를 가보자 하고. 그래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장을 갔고, 확실히 가보니까 다르긴 다르더라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께. 이게 아무래도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매장에서 물어봤을 때는 제일 두꺼운 게 많이 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걸어보니까 너무 푹푹 꺼져서 뭔가 걷는데 불편한 느낌? 우리는 그 1.8cm 짜리를 했는데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너무 잘한 것 같아. 그 이유는 미관상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문 열리는 만큼을 설치하지 못하는, 잘라서 설치하거나 이쁘지 않게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8cm가 팬트리 장 문 사이즈까지 딱 맞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좀 성공적인 케이스. 걸을 때도 한 이 정도 되니까 좀 편하고 그랬던 것 같아. 혹시 가서 보는 게 다르긴 하다. 여기서 또 궁금하실 만한 게 시공 범위. 이거를 온 집을 다 깔아야 되냐, 아니면 어떤 부위만 까는 거냐,
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선택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건 거실은 무조건 깔겠지? 무조건 이제 깔지. 거실에 요만큼 깔지 넓게 깔지를 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품 선택의 이유였기도 하니까. 근데 저실은 됐어. 그리고 우리 집은 사실 이렇게 복도처럼 쭉 길이 길잖아? 여기도 무조건 깔아. 근데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아이 방을 깔 건지 주방은 또 어디까지를 할 건지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주방은 제외했어. 왜냐면 보통 주방도 그냥 통일감 있게 쭉 다 깐 다음에 그 위에 또다시 매트를 까는 사람들도 있어. 물이 튀는 싱크대 앞부분 이렇게 발매트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걸 까는 사람도 있는데 매트 위에 또 매트를 깔기는 싫었고, 그치. 물이 그래도 물을 쓰는 공간인데 여기는 좀 편하게 쓰고 싶어서 우리는 또 디귿자잖아. 앞에 경계를 지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로 끊어냈어. 그래서 주방은 그냥 마루. 이것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아기가 크니까 주방에서 물 난리를 엄청 하는데 깔았었으면 걱정됐을 것 같아. 이게 시공 매트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아래를 들춰보기가 쉽진 않거든. 물이 만약에 액체류가 쏟았을 때 새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감이 안 와. 그 이제 마음 같아서 들춰보고 싶잖아. 근데 이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해. 그런 염려를 할 바에는 그냥 안 깔고 편하게 쓰고 있다. 아기 방에 왜 안 깔았지? 아기 방은 가구랑 이런 쪽 일을 했다 보니까 더 잘 알고 있잖아. 아기 방 가구에는 부부 침실보다는 생각보다 더 많은 가구들이 들어가고 배치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아기는 빨리빨리 크고 성장하는 데 따라서 소품도 뭐 장난감도 가구도 계속 바뀌게 되니까 이걸 배치를 자주자주 바꿔야 되는데, 이 매트가 깔려 있으면 자국도 사실 계속 생기고 가구를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기 방은 아예 안 깔고 대신 큰 가구들을 놔두고, 그러면 사이에 비는 공간이 있잖아. 여기는 내가 따로 샀지. 이게 시공식 매트랑 접이식 매트 혹은 뭐 다른 조립식 매트. 조립식 매트, 이게 좀 차이점이, 시공 매트는 전체를 까는 거다 보니까 두께에 조금 한계가 있어. 엄청 두껍게는 안 나오거든. 우리가 느낀 거랑 같은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부분 작게 하는 건 좀 더 두껍게 나와. 그래서 애기 방은 오히려 조금 더 두껍고 그냥 내가 원하는 컬러감으로, 아이 방은 난 좀 아기자기하고 오히려 색감이 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색깔을 좀 넣었지. 그래서 아기 방은 제외했는데 이것도 너무나 만족하고 있는 선택 중에 하나. 우리가 왜 이 시공 매트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이 브랜드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디 범위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이제 이거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장점. 이건 이제 또 리뷰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층간소음 매트면 사실 아래층에 있어서 우리가 층간소음을 없애는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줄 알고 소음이 확실히 줄어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이웃분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저희 층간소음 매트 깔아서 이제 소리 안 나죠? 라고 내가 굉장히 해맑게 얘기했더니 에이 나죠 하는 순간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는지는 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있지만 어쨌든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애기들 발이 작았다가 점점 뚱뚱해지면서 이게 접지면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땅땅땅땅땅 그 치는 소리가 굉장히 크긴 한 것 같거든. 그래서 층간소음 매트를 깔았을 때 층간소음이 없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기를 키우면서의 장점은 확실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 소음은 둘째치고 우리가 깔려있는 곳이랑 안 깔려있는 곳에서 애가 노는 방법은 좀 달라. 넘어졌을 때 그냥 맨바닥에 애가 머리가 꽉 넘어가잖아? 애기들은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먼저 떨어지고 볼링공 떨어지는 소리가 나. 심장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매트 위에서는 어쨌든 쿠션 효과가 있으니까 콩 해도 울어도 놀래서 그런 거야,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안 깔린 데서 넘어지면은 그냥 부둥켜 안아야 돼. 그래. 혹시나 뇌진탕이 온 건 아닌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완전 어렸을 때나 한두 번 놀래갖고 울었지 그 이후로는 운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제 지도 알아. 그래서 완충 효과가 확실히 좋다라는 부분이 이제 큰 장점인 것 같고, 원래 바닥 깔려 있는 집이면은 막 일반적으로 생각이 막 뽀로로 문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너무 애 키우는 집의 느낌이 크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집은 이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렇다면 단점, 일단 금액. 제가 아까 솔직히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저는 접이식 매트나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PD님께서 시공 매트를 해서 좀 이쁘게 그리고 넓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얼만데? 라고 물어봤을 때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한 29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290만 원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큰 단점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아. 그래서 거부감이 들었던 건 있지만 막상 깔고 나서는 기사님들이 와서 두 분이서 척척척척 해서 작업해 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낫긴 낫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럼 두 번째 단점, 변색. 이게 저희 집이 특히나 층도 높고 해도 많이 들어오는 집이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변색을 눈으로 체감할 수가 있는데, 창가 쪽과 이 안쪽의 컬러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하면서 4년 가까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든 변색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변색은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애들이 바닥에다가 뭐 낙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알코올이 강한 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소독 티슈 같은 걸로 지우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위에 코팅이 조금 있는데 코팅이 조금씩 벗겨지나 봐. 그래서 코팅이 벗겨진 데다가 색깔이 있는 게 쏟으면 얼룩덜룩해지긴 한데 연차가 지나면서. 그리고 이게 우리는 가구를 막 식탁도 세로로 놨다가 가로로 돌려서 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눌림 자국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있는 건 맞아. 처음에 간단하게 뒀을 때는 좀 복원이 잘 되는데 소파나 식탁처럼 이렇게 눌려 있는 경우에는 복원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 자꾸 그 자국이 있는 것들을 소파 밑으로 계속 바꿔치기 하다 보니까 소파 밑에 눌린 자국이 있는 게 엄청 많잖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크릴 패드를 주는데, 이 아크릴 패드도 사실 계속 맞춰서 두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좀 귀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걸 둔다고 해서 이게 안 눌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즘은 잘 안 하게 되더라. 근데 그 아크릴 패드가 사실 가만히 있는 가구 밑에는 깔아놓으면 되는데 제일 많이 자국이 남는 건 사실 식탁 의자. 그렇지. 의자.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들은 그걸 깔아둘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옛날에 뭐 이렇게 야구공처럼 생긴 거 끼워놓는 거 있지. 테니스공. 이거를 껴놔야 되는 건 거야. 뭐 지금 예쁜 제품들도 많긴 그렇지. 하지만 요즘에는 테니스공이 노란색이 아니라 각양각색 색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나갔다가 집에 오면은 가구 위치가 바뀌어 있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바뀌어 있잖아. 마룻바닥은 가구들이 잘 움직여. 그렇지. 여기 위에는 가구가 진짜 안 움직여.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도가 터가지고 밑에다가 수건 끼워놓고 이렇게 지지직 밀긴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맞아. 그런 부분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야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혹은 다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290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고 이 제품을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한다. 이게 금액은 비싸고 층간소음 매트지만 층간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웃집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매트 깔았어요. 이제 소리 안 나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나죠. 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데 그렇게라도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애기 키우면 당연히 소리가 나지.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애한테 뭐라 하지 말고 조금은 양해해 줄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너무 이게 기분 좋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배려를 하는 거고 그분도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는 만큼 또 배려를 해주시고, 오며 가며 인사드리고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아기를 키우면서 점차적으로 활동이 더 많아지는데 좀 완충 효과가 있다 보니까 덜 위험한 부분도 있고,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쓸개골 걱정도 좀 덜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이 제품을 추천할 것 같다. 물론 단점은 있지만 단점 없는 제품은 없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좀 편하게 PD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찍어봤는데요. 층간소음 매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것처럼 그냥 눈으로 샘플만 받아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매장에 가서 직접 밟아보실 수 있다면 아마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올해 제 목표는 구독자 10만 달성하는 겁니다. 그만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